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일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이번 한 주 국내 증시의 상황은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이제 막판에 가서 하락세가 상당히 깊게 나타났던 좀 아쉬운 모습을 기록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2%대로 상당히 깊게 커지면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03% 하락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도주에서 좀 차익 매물이 빠져간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기나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그동안 잘 갔었던 종목에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다라고도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휴 전까지는 어떤 플랜을 짜는 게 맞는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또 여러 가지 전략들 함께 세워볼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그래서 0.4%대의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연내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인플레 상승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 늘 열어두고 있는데요.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 문의 주셔도 됩니다. 02786-1002번, 1023번 열려 있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만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추석 전까지 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섹터부터 그리고 지수 전망까지 또 꼼꼼하게 살펴주실 예정이잖아요. 네. 그 전에 저희 이제 한 주의 큰손 리스트 보면서 어떤 섹터에 대한 리뷰 그리고 전망을 들어볼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의류, 조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이쪽 다시 시작이 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또 여기서 네이버와 두나무 소식이 팡파레처럼 터져서 그렇죠. 이거 좀 기대해봐도 괜찮은가 궁금합니다. 예,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보도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3개만 준비한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쪽이 증시의 대폭락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굉장히 크게 들었지만 가장 잘 살아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에 좀 중심을 두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최대 주주로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와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업종에서의 이제 대표적인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서 두 업체가 이제 힘을 합친다 이건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 시장 자체는 더욱더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블록체인 행사 KBW 2025 행사가 열리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또 참석을 해요. 트럼프 일가 자체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시장을 관심 있게 보며 트럼프 코인까지 발행할 정도로 또한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했던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굉장히 크게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 가상자산 전에 STO 증권형 토큰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전에 STO 관련주 혹은 지역화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2배가 올라갔었죠. 이제는 저는 STO도 중요하겠지만 한 번의 시세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꾸준한 관심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헥토 파이낸셜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헥토 파이낸셜이 가상자산 시가총액 세계 3위 XRP 발행사 리플이 한국에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보유한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 헥토 파이낸셜이 국내 최초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헥토파이낸셜이 기존의 간편 인프라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기술적 준비를 마쳤음을 인정을 했고요. 입증을 했고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사업 본격화와 함께 글로벌 사업에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걸 보고 있는데 가격이 좋아요.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일단 퍼가 17. 자, 하지만 27년도에 포워드포를 봤을 때는 13까지 떨어짐에 따라서 일단 저퍼, 저PBR 10대 초반이면 가격적으로 괜찮겠죠? PBR 1.58, 1대만 돼도 아주 가격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런 저퍼저 PBR 속에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속에서 연속적인 증가 추이 속에 저평가 속에 있는 종목이면 기본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텐데 월봉상 사상 최고 되는 거 빵 터지고 중간에 눌러주고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라 위에 매물대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꾸준하게 5개월 이평선을 기준 잡고 꾸준한 상승 흐름을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일봉이 한 번에 큰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2차 파동인 만큼 그 2차 파동은 중간에 횡보나 등락을 보일 가능성 또 반락에 대한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단기를 하루하루를 못 맞추겠지만 장기적으로 5개월 이평선 기준을 갖고 흐름을 따는 것은 유효할 것 같아요. 이평선의 일봉도 완벽한 정배열 상태를 그릴 만큼 이런 추세, 우상향, 기조의 흐름을 이어가시는 것이 가능성을 보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컴미드인데요. 현재 상대적으로 못 갔던 그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예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금 다른 스테이블코인 강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하다가 어제죠. 금요일 날 장중 11%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블록체인 전문 기업으로서 최근에 다날과 금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 진출로 인해서 새 먹거리로 본격적 시동을 한다 해가지고 이것도 스테이블코인 관련성을 띠고 있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K사인과 마찬가지의 보안 기업으로서 최근에 보안 이슈가 많이 터졌죠. KT라든가 SK텔레콤 이러한 해킹 사건, 롯데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보안 이슈가 터져서 강세가 같이 겹쳐지면서 올라간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가격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재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은 분기 실적이 약 70억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한 140억 정도 잡았을 때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1,300억 퍼가 10 이하로 떨어지는 가격대가 나옵니다. 지금 뭐 작년 기준이 아닌 이번 연도 1, 2분기니까 좀 더 리얼하게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실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격대의 저평가 속에서 역시나 정배열 그리고 월봉도 대량 거래가 빵 터진 거를 돌파하는데 눌러주고 돌파, 찐 상승. 이번 달이 찐 상승달에 속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역시나 5개월 선 잡고 상승 흐름을 장기적 흐름이 유효하다. 다만 이제 역시나 일봉 차트상 보게 되면 과거에 한번 올라왔죠. 가파른 상승이 올라왔고 거래가 실리고 밀렸고 요 실렸던 것을 거래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오르락내리락 반복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면서 단기 22선, 장기 5개선 잡고 흐름을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K사인인데요. 본래는 보안주로서의 K사인. 왜냐면 보안에서도 모바일 보안 관련주 개념에서도 우리가 항상 관심권에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모바일 보안 솔루션 개발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바일 보안에 대한 사건이 많이 터졌죠. 특히 KT 같은 경우도 소액 결제에 대한 해킹 사건 터졌고 또한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거래하는 플랫폼이 필요할 텐데 그 플랫폼이 삼성페이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삼성페이에 거기에 보안, 암호화 솔루션을 제공해 오고 있는 기업이 K사인인 만큼 삼성과의 연관성 그리고 모바일 보안 이 두 가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 뭐냐? 보안이 뚫리면 가상자산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중요도가 높은데요. 현재 721평선의 이 하늘색 선을 돌파한 만큼 상승의 포인트로 받고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반락이 나온 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죠. 포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간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고 월봉도 낙폭이 심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위에 이평선의 저항권이 많이 놓여 있는 상태로 제한된 반등권, 고평가, 하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낙폭까지로 한두 번 정도의 강한 상승은 나타날 수 있으나 제한된 상승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 5개월선, 단기 22선 기준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K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잘 갔었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 또 종목별로 어떠한 세세한 전략이 필요한지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리고 두 가지 섹터 또 남아있는데 의류와 조선 남아있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갑자기 뜨기 시작한 쪽이고 그리고 이제 9월 말부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죠. 그만큼 이 소비주를 향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의류주 쪽으로도 다시 한번 탄력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국인 입국에 대한 기대감을 이쪽 섹터도 누려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실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의류는 반짝 떴다가 그냥 테마로 지을지 아니면 정말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좀 어떠한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 쪽이 강세가 나왔지만 매수의 포인트는 지났으니까 너무 쫓아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기준점 잡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의류도 저는 딱 의류 아침에 이제 금요일 날 막 강세가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의류를 해야 되나? 중국인도 몰려오고 뭐 또 그러다 보면 소비가 늘 수 있고 또 민생지원금이 또 풀리니까 민생지원금 때문에 좀 의류 쪽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그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1년, 2년 이렇게 멀리 봤을 때 산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쭉 올라가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AI 뭐 아니면 뭐 반도체 이런 거 쭉 가는 건 맞지만 의류는 그 순간적인 거고 그럼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 쓰겠느냐? 그 솔직히 모르는 거죠.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근데 원래 중국인들이 뭐 전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 뭐 한한령 해지가 될 수 있다, 뭐 아니면 뭐 콘텐츠,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근데 중간에 이제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갔지만 중국에서 또 발언을 했죠. 그건 아니다. 아직 그런 건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 해갖고 막 올라간다는 것을 너무 길게 흐름을 길게 보면서 단정을 짓지 말고 단기성 테마의 단기 매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일본, 공구 음원을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공구 음원 같은 경우가 중국, 일본, 대만에 대한 법인 설립을 K-패션 영토의 확장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K-푸드, K-던 때문에 K-푸드를 비롯해 우리 엔터테인먼트 기업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푸드 쪽도 올라갔잖아요. 김밥도 뭐 잘 팔리고 냉동김밥이라든가 이제는 뭐 의류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아직 얼마나 더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K푸드에 이어서 K브랜드 바로 한류열풍이 이제 의류 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민생지원금에는 소비주 개념에 부각이 되는 것도 있고 지수에 대한 또 저평가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저평가 속에 있는 순환매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도 괜찮아요. 10대 초반과 1대 1.0. 그리고 이제 매출에 대한 이익도 흐름 추이가 일정하게 꾸준하게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괜찮은데 이제 이거는 뭐 의류가 인기가 있으면 의류가 많이 팔리고 인기가 없으면 안 팔리고 예측이 불가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대, 2대 주주가 또 동반해서 과거의 공구분에 대해서 뭐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 이슈가 터진다고 하면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래가 빵 섰던 형태 속의 윗골이 긴 형태면 상승 지향으로서 밀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요 거래 텄던 저가를 깬다면 조정에 대한 대비하셔야 되고 현재 요 지지권선에서 흐름을 탈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대응 구간이지 예측 구간이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현재 초보자분들께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이런 그 현재 글로벌적인 성장 분야 스테이블코인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은 그런 글로벌적으로 다 올라가는 쪽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발성의 가능성을 두고 기준점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노브랜드 있죠. 차라리 그러면은 노브랜드가 조금 더 낫습니다. 회사가 더 커요. 5천억 규모의 회사 규모가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OEM 업체 생산만 위탁 생산이 아닌 ODM 업체라고 해서
화장품 쪽도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ODM 업체로서 항상 업종의 대표로 화장품 뜨면 업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설계까지, 생산부터 성제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 회사도 의류 쪽에서 ODM 업체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앞으로 이제 관심도가 높은 이 업종에서의 탑픽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매출의 5천억 기준에서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으로서 6개월 중 일봉상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스타트는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업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류가 이게 답이 없다는 거죠. 긍정적인 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최고 가격이 18,900원대, 고무가 14,000원, 전월세 행사 14,000원. 무상증자를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주가 강세가 한 번쯤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자사주 상여금 7,840원, 현재 5,000원대예요.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거래 텄던 이 저가 기준에서 점진적인 방향을 타는 건 이유 하나, 업황에 대한 확신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점 잡고 대응, 이런 것들은 다 초보자분들은 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 조선인데요. 조선 같은 경우가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우려가 다시 불거졌죠. 원래 이제 이런 협상이라는 게 한 번에 또 잘 안 됩니다. 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미국의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의 3,500억 달러에서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이 불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고, 조선주는 마가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마스가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주가 움직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평가 속에서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것이냐 불안정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보시게 되면 가격이 비싸잖아. 이제는 퍼가 너무 높아요. PBR도 뭐 역사적 사상 최고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조선주 많이 팔았죠. 개인만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는 월봉상 신고가 속에서 과열권수의 고평가 속에서 연속 2번의 음봉이면 조정의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HD 현대중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역시나 연속적 상승에 따라서 첫 번째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조정의 데드커스 발생과 함께 과열권이니까요. 조정에 대비하시면서 좀 경계하고 관심을 갖기보단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까지 한번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입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지수 전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미증시에 대한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명품주사법. 일단은 미증시에 대한 인공지능 관련주 해가지고 미국 증시에서 거품에 대한 우려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다가 어제 이제 금요일 날 PCE 지표가 그래도 기대치에 부합해가지고 인플레에 대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추가 금리나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사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일단 AI에 대한 거품 논란도 있었고 파월이 또 고평가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조정 가능성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코스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스 2X가 주봉이 이렇게 하락 신호가 나오면서 이 당시에 코스피가 올라갔죠. 자, 코스피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3주 동안 한 2주 이상 쭉쭉쭉쭉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엄청 올라갔잖아요. 이때입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훅 빠졌지만, 그러면 지수가 더 빠질 것 같아요? 폭락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막 올라갈 것 같나요? 그렇게 보여지진 않잖아요. 상승 신호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인버스에 대한 폭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수가 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뭐 낙폭과 되니까 뭐 폭반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아직 상승신호 안 나왔고 뭐 저항권 돌파한 것도 아니고 거래가 뭐 터지면서 요 대응봉이 있죠. 요 음봉을 몸통을 감싸 안아야
올라가는 건데 그 전까지는 일시적 등락이라 봐야겠죠.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너무 크게 뭐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신고가에서 초반에 꺾일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매매보단 상승 초입에 있는 중소형 테마주로 짧은 매매를 하면서 대응하시고 하지만 충분히 또 조정받으면 다시 랠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상법 개정인 것이 있죠. 자, 코스피 보시게 되면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적으로 주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을 시켜야 되고 각종 정책을 해외에서 자금을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 법이 이게 잘못돼 있다. 바꿔주겠대요. 대통령께서 얘 가지고 법을 바꿀 테니까 투자를 해라. 알겠다. 하고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2주 전에 막 수조 원씩 막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대폭락 맞고 하락작 그렇게 되기 어렵죠. 다만 이제 신고가에서 꺾였으니까 당분간 좀 쉬어가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서 하락의 성격이라서 일단 걱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주가가 이렇게 V자로 연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V자에 대한 수개월 연속적 상승에 따른 과열, 단기 반락의 성격으로서 과열 속에서의 상승 초기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 잠깐 좀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충분한 조정받으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상승에 대한 기준, 요 밴드 상단과 5개월 이평선만 잡고 꾸준한 상승 기조에 초점 맞춰서 대세 상승은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락 반전이 나왔고 월봉상 연속적 상승에 미국도 과열이다, 고평가다, AI 버블이다 이야기 났으니까 이제는 좀 조정이 나오겠구나. 추석도 있잖아요. 긴 연휴가 있으면 보통 조정 한번 받거든요. 그래서 조정에 대한 대비, 하락 신호에 대한 설명을 고래 사용 시간에 요 날짜에 바로 9월 24일 날 설명드렸습니다. 자, 하락에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게 급락이 났는데 대비 잘하셨으면 오늘 이번에 성공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전망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동안 봐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AS 전략도 함께 마련해 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한컴 위드 나와 있습니다. 9월 20일 저희 명품 투자 시간에 또 봐주신 종목인데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이제 8%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설명 이어가 주실 때 한컴 위드에 대해서도 좀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명품 투자법, 바로 이제 한컴위드를 좀 볼 텐데요. 이 왜 명품 투자냐? 제가 한컴위드를 지난주에 이 명품 투자 시간에서 쪽집게 종목으로 딱 찍어 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주에 대한 시장에서의 부각. 저는 이 보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보안이 뚫리면 뭐 AI고 뭐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고 뭐 드론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뭐 비행기도 못 들었다. 보안 뚫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란다면 저는 AI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보안부터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AI고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똑같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보안이 최우선이다. 나머지가 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안주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컴위드가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가 빵 터졌죠. 근데 이게 거의 요 정도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꽤 많은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항상 거래가 터지면서 눌러주고 첫 번째가 찐 상승인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방 경직이 강한 거고 근데 이제 조정이 충분히 길이가 올라간 만큼은 이미 나왔어요. 그 충분한 조정을 받고 이제 특히나 전에는 밴드가 밴드 상단 이게 중요한 건데 돌파를 했죠. 이때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가다 멈췄지? 항상 처음에 역별 상태에서 올라가면 저항권이 많아요. 이평선 역별이니까 하다 눌리는 거예요. 눌릴 때 거래가 없죠. 그런 정상적인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은 다시 재차 올라가기 위한 조정. 그걸 뚫었어요. 그럼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 달이 밴드가 뚫려 있어요. 지금 밴드가 뚫렸기 때문에 5개월 이평선 기준 잡고 꾸준하게 상승의 기조에 초점 맞춰서 이어가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컴 위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함께 엮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 관련주들 위원님께서 여러 번 봐주신 종목들 올라와 있고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함께 엮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의견을 또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로봇 헥토 파이낸셜부터 들어볼게요. 앞서서 이제 그래도 한컴 위드를 해주셨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헥토 파이낸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헥토 파이낸셜 보겠습니다. 이 헥토 파이낸셜이 아까 이제 한컴이도 같은 스테이블 코인, K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K사인, 헥토 파이낸셜 같은 보안주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던 종목인데요. 차트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주가 움직임 자체가 월봉에서의 5개월 이동평균선의 기준 잡고 역시나 꾸준하게 방금 설명드렸던 종목과 한컴이나 마찬가지의 패턴 자체가. 그래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가음 자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 월봉이 항상 대량 거래가 빵 터지고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물대가 주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주가음 자체가 아무래도 연속성을 띌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월봉에서의 초입일 때 매매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좋겠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단기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일본 보시게 되면 단기가 일봉에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이러한 한 번의 상승 길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2차 파동은 명확하게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횡보하다가 밀렸다 올라.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월봉에 대한 5개선 타고 쭉 점진 흐름을 탈 가능성은 많겠지만 단기는 어떤 방식으로 갈지 몰라요. 봐요. 여기도 한번 올라갔죠. 그래서 2차 파동 나올 것 같지만 못 가고 갖고 왔지만 쭉 흘렀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조정이. 예측하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22선에 대해 맞는 기준이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의 기조가 잘 살아있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비엑스. 이런 건 이제 신고가가, 거래 터지는 신고가 터지면 일봉에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주봉에서도 하락 나왔죠. 그럼 이제는 조정이 대비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신고가에서 하락 났을 때 매도에 대한 의견 들었고, 역시나 12선 깨지면 안 된다? 매도하셨겠죠? 갖고 있으면 게 주봉이 하락 나왔으니까. 그래서 현재 로봇주 중에서 현대비엑스도 이제 조정에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 원형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과열. 그러면은 일봉에서 똑같이 12선 지지받고 올라가죠. 요거 깨지면 안 돼요. 현대비엑스는 깨졌고 얘를 안 깨졌으니까 좀 더 12선 타고 상승 흐름을 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종목은 패스일렉트로닉스. 요것도 이제 로봇주. 다 로봇주가 다 올라간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매물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가. 그래서 상투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5개 와서 매매 흐름을 타는 것을 유하나 일봉에서 단기로 보게 되면 주봉 차트가 초등봉이죠. 그럼 좀 부담이 있겠죠. 아직 하락 나오진 않았지만 한 박자 먼저 안전하려면 선행 매도를 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저점과 저점 이은 추세가 이탈하면서 12선 깨지면 일단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12선 대응을 제가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로봇주는 다 12선에 대한 기준 갖고 간다. 역시 단기 대응을 하셨으면 일단 이번에 조정을 단기로 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가 거래 빵 텄죠. 저항권에 왔죠.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 자체가 저항권에 왔을 때 V자로 갔으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이상부터 매도 때리는데 바로 이번 달이 첫 번째 음봉이 나온 만큼 경계를 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봉 차트 보게 되면 역시나 신고가를 갔던 종목은 12선이나 22선 이런 기준점이 붕괴되면 경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시 로봇주, 이건 XR 관련주인데요. XR 관련주도 신고가 떴던 패턴은 동일한 만큼 이제부터는 경계 모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노란 톡을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카메라, 핸드폰 들고 노란 톡, QR코드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 주소가 열립니다. 바로 클릭하시면 노란 톡 연결될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막 80포인트, 90포인트, 막 100포인트가 떨어진 모습이 나왔잖아요. 실시간 무료 노란 톡에서 제가 무료로
실시간 당일날 급등할 수 있는 의류 관련주가 막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막 드리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드려서 그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공구음원, 노브랜드 그 폭등하는 상한가 노브랜드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그런 것들을 제가 노란톡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들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폭락 많은 과정에서 노란톡 오신 분들은 노브랜드, 공구음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매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당장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컴 위드 헥토 파이낸셜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로봇주 내에서도 어떤 전략을 가져가 봐야 할지 세세하게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순환매 같기도 하면서 가는 놈만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기 때문에 참고해 보면서 이러한 주가 흐름에도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볼 텐데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저희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오셨을까요? 오늘 엑스게이트 엑스게이트. 매수 네네.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8,950원에 20%. 요즘에 막 양자컴 이야기도 들려오고 해서 좀 설레셨을 것 같기는 한데 언제쯤 매수하신 걸까요? 5월 달에 했어요. 5월. 조금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근데 왜 근데- 이번에 못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팔았어요. 조금 더 항상 요새 보안하고 양자컴 관련이 좀 핫해서 조금 네.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걸 계속 저기를 뚫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좀 답답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구간까지 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를 돌파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네, 한번 맞아요.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숫자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자, 미래에 대한 전망, 성장성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컨센이 나온 것은 우리가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쓰면서 컨센서스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뉴스를 보고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막연하게 기대하다가 매매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 종목은 SK텔레콤, KT, 롯데카드 해킹 사건이 이뤄지면 일단 보완이 대두가 됐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저는 반도체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핵심 보안이 뚫리면 디지털 유지 정책 앞으로 모든 것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동화 시스템 많이 만들 텐데 아무것도 무용지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이 언젠가는 쫙 올라갈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근데 지금 이게 나라가 털렸으니까 지금부터 출발한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이 보안에서도 양자 기술이 발전이 되어야 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양자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느냐. 항상 시장에서 일단 대장주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엑스게이트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야는 잘 잡으셨어요. 잘 잡았는데 뭐냐면 한국이 이번에 미국과 양자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는데 거기서 IBM과의 MOU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럼 일단 양자 기술에 관련해서 IBM이 중심에 서 있다. 미국에서는. 그러면 IBM의 지분을 IBM과 그 양자 기술을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크립토랩이에요.
그 크립토랩의 기업과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솔리드입니다. 솔리드가 크립토랩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뱅 관련의 양자문은 바로 솔리드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솔리드는 통신시장 중개기 점유율 전 세계 3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가 떨어질 때 통신의 경기 방어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으니까 양수겹장으로 모멘텀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통신 쪽에 또 실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 엑스게이트는 실적이 별로 이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예 실적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실적이 일단은 고평가. 이제 고평가예요. 그럼 지금은 고평가인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 있죠. 있는데 그 예측치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 기술은 뭐 10년 걸린다, 뭐 20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들어는 뭐 5년 걸린다. 아무튼 꽤 오랜 시간 후에 이어지는 것이 양자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국내 최초로 차세대 양자 VPN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라서 일단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 강자로서 엑스게이트 양자 퀀텀 점프 보안 고도화를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차트 통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없잖아요. 퍼가 높잖아요. PBR도 높고. 자, 일단은 퍼를 보시게 되면 실적이,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갈 거냐 말 거냐는 올라갈까요? 이렇게 보통 이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40억의 기준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혹은 분기로 봤을 때 적자인데 이 적자를 적정 주가가 얼마냐? 적자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1, 2분기 적자지만 작년을 놓고 봤을 때 40억 가지고 얘 얼마까지 갈 거냐? 근데 40억 평균적으로 봤을 때 꽤 높은 편에 속해요. 연평균 봤을 때 40억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40억 가지고 퍼가 50이 넘어가요. 55. 그러면 보통 우리가 10 이하를 저평가, 10대 초반 정도 저평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 10 정도를 기준 놓고 보는데 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연평균, 업종 평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은 높아요. 55면 당연히 높은 겁니다. 근데 거래가 빵 사상 최고 터지고 나서 흘러내리고 있는 과정이죠. 중간에 반등. 이거 반등이지 가는 건 아니에요. 반등이에요, 반등. 가는 건 밴드가 뚫려갖고 거래가 빵 터진 절반을 돌파하고 밴드가 뚫리면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실적도 저평가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5개월 이평선 위에서 매매를 하되 일봉에서 21선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고 급등했을 때는 단기 거래가 빵 텄던 절반 깨짐은 가지고 있지 않는다. 5이선 분개시 갖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5이선 매매 이런 거래가 빵 텄던 절반의 지지권 삼아서 매매를 이어가는 대응권이다. 지금은 이제 꺾였기 때문에 다시 언제 갈지는 모른다 해서 종목 교체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갈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왜? 실적에 대한 저평가 아니니까. 그럼 더 떨어질까요? 아니, 또 중간에 반등 나타날 수 있죠. 산업 자체가 성장성은 있으니까. 하지만 최근에 거래가 터지고 밀렸기 때문에 거래가 크게 터지고 그 아래 깨졌잖아요. 그럼 이제 언제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저 좋은 종목이 갈아탄 것이 낫다. 이런 전략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산업 자체는 유망한데 다른 종목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가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실리콘2. 네, 45,200원에 6%. 45,200원에 6%. 6%. 네. 그래도 지금 매수 단가에 근접해 있네요. 혹시 목표하고 계신 주가라든지 목표가가 있을까요? 한 53,000원, 55,000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53,000원, 55,000원. 그러면 그쯤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전망 맡겨볼게요. 그것도 그렇고 추매해도 될까? 네, 추가 매수까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업은 좋아요. 요건 이제 실적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실적 저평가 속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밝고 또 저평가고 상승 기조 안에 있으니까 긍정적이긴 합니다. 일단 2020년도 KBT 브랜드 제품을 전 세계로 유통하는 게 기업이고요. KBT 브랜드를 자사 플랫폼인 스타일코리언닷컴을 통해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바로 이커머스 역지구 판매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게 된대요.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의 매출액이 54% 증가, 실적이 있죠. 영업이익이 46% 증가, 이렇게 증가. 그리고 KBT 제품에 대한 한류 콘텐츠와 연결해서 문화적인 파급력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27년도 우리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년도에 포드폴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어떤 실적이, 이렇게 실적이 컨센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건 조금 쉬운 편에 속합니다. 바로 이제 포드포가 바로 9밖에 안 되죠. 아, 이거는 올라갈 주식이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라갈 주식은 맞는데, 그럼 올라간다? 뭐, 근데 또 주식이 또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차트의 위치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할 텐데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자, 한 달 말고 3개월로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개인 중심 샀죠. 수급이 안 맞죠?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가 지속적으로 장내 매도가 6월 이후에 나오고 있고 3월 4일 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60만 주에 좀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지분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코스메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과거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다가 다 꺾여 있는 모습, 약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막 떨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딱 단정을 짓기에는 차트가 너무 깨져 있고 업종도 전반적으로 밀려 있고 다만 좀 월봉도 보면은 연속으로 주가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3개월째인데요. 뭐 첫 번째는 아니니까 그나마 여기서는 20개월 이평선을 기준 갖고 흐름을 타는 거는 유효하다. 유효하죠. 뭐 하나 마라가 아니고 가능은 하다. 근데 이게 깼다 갈지 뒤집고 갈지 그걸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상승 초입이 아닌 이제 이미 좀 주가 많이 올라왔죠. 근데 보통 파동상 1차, 2차, 3번 파동은 남아있다는 것을 본다면 20개월 이평선 기준의 흐름을 타는 것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투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좋은 결과 맞이하기를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이고 메커스 나와 있습니다. 매수 단가는 23,000원에 보유 비중은 25%. 위원님 이 종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23,000원에서 지키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2만 원 선 간당간당한데 깨지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버티면 주가가 또 오를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차트 위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갈 거라고 본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갈 종목 맞아. 하지만 위치가 꼭대기면은 무조건 간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차트 위치가 터닝하는 거 봐야 되는 거고 혹은 수급이 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만났을 때 상승을 예상하지 기업이 좋다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로서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 회사들의 한국 대리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25년도 8월 5일 현재 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에 대한 지분이 확대가 됐습니다. 좋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의 환원 정책을 7월 달에 발표했는데 전체 주식의 37% 좋죠. 주식 소각 이야기 나면서 7월 달부터 주가가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7월 달 보세요. 폭등 나왔죠. 그 재료 터지고. 근데 그 재료 터지고 폭등 나오고 꺾였어요. 그럼 거래가 실리고 꺾였어요. 그리고 주가가 한 마디가 나오면서 요 상승이 가파른 상승 이후 신고가 속에서 꺾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5개월 이평선 붕괴 안 됐고 절반 붕괴 안 됐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이미 시세 한번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역시나 컨센 자체가 굉장히 실적이 매출이 높고 이익도 높고 컨센의 8 굉장히 접어줍니다. 좋아요. 그래서 5개월 이평선 기준을 가지고 흐름을 타는 것은 유효하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유효하다. 하고 싶으면 그게 가능한데 여기서 갑니다라고 너무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한번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가격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커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상담 진행해 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위원님께서 픽해 오신 쪽집게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큰손 위원님의 쪽집게 종목 공개해보는 시간인데, 저는 이제 미리 그 종목을 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되게 궁금해 하실 만한 종목입니다. 위원님 혹시 제가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아, 좋습니다. 네, 주인공이었던 종목인데, 그렇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와의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 무거운 종목이 그렇게 두 자릿수 때 급등하는 거 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긍정적인 시각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네이버 매수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이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이버 많이 사용하시니까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를 모든 분들이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 왜냐면 네이버라는 건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 주식은 주가가 크게 잘못될 리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초자본들은 좀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뭐 이렇게 현대, LG 이런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너무 조그만 기업 가지고 하니까 자꾸 올라가다가 밀리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컨셉이 좀 잡혀 있고 저퍼 저피반이고 외국인들 들어왔을 때 아니면 기관 들어왔을 때 근데 이 종목이 그 최근에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속도가 기관 들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것이 특징이고 외국인들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이게 길게 가는 게 특징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최대 주주로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 파이낸셜이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 일단 두나무와 네이버 쪽이 힘을 합쳐서 스테이블코인 쪽에 대해서 선두 기업으로 나선다는 건데 이걸로 이렇게 된다면 추진 중이죠. 아직 뭐 아주 세밀하게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추진 중이다. 이건 맞아요. 추진 맞으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 시장 스테이블코인 시장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관련주가 반드시 우리가 매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스테이블코인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미국에서 가상자산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트럼프는 트럼프 코인을 발행했다니까요. 트럼프 일가 자체가 가상자산에 지금 거의 뭐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어짐에 따라 뉴스 보니까 막 수조 원의 막 이익을 냈다. 뭐 이런 것도 기사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간다고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고 스테이블코인 쪽 산업이 올라간다는 가정한다면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식 교환을 통해서 아무래도 두나무 주주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파이낸셜 주주로 전환되면서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그에 따라 네이버와 두나무 바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협업함에 따라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권이 있는데요. 일단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 주식이니까 국민연금이 투입됐겠죠.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잘못될 리가 거의 없고요. 특히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대 주주로 있다는 점. 차트 쪽에 보셨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요. 2대 주주가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 해서 블랙록이란다면 뭐 세계적인 투자 자산운용사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투자가 됐다. 근데 지분이 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관이 엄청나게 샀어요. 3개월은 장기고 단기적 흐름은 1개월 누적인데요. 일단 이 양이 1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양이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사상 최고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특히 연기금 쪽도 이틀 연속 빵빵. 규모를 보세요. 단위가 달라요. 27, 17, 여기는 203. 다르죠? 이렇게 누적적 한 달도 기관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다만 외국인도 좀 팔고 있다는 것이 약간 좀 단점이긴 하겠죠. 하지만 가격이 예전에 제가 이 퍼가 그래도 10대 중후반 정도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예전에 막 60, 저 옛날 기억이 60, 70 막 이럴 때 옛날에 인터넷 관련주 엄청나게 고평했을 때 지금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5개월 선 잡고 꾸준하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의 강세 흐름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네이버 봐주셨는데요. 쪽집게 종목이니까 같이 추적 관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뒤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도 이어가실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1, 2분기 연속 베스트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명품 점은 다르다는 것을 바로 보여드릴 거고요. QR코드 지금 노란톡 열려있으니까 핸드폰 찍고 누르시면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꼼꼼하고 자세한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강남 큰손 위원님과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